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은 뭔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위험인자에 대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강사님 모셔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어떤 증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증상이 심해서 막 수술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기 단계여서 그냥 가볍게 뭐 행동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어떻고 사람이 내가 증상이 어떤지를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홍두깨보다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가 겪으면 다 힘듭니다. 다 중증이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어떻게 객관화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여러 증상의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고 이것을 0점부터 5점까지 점수화해서 해당 점수를 우리가 이제 다 더해서 그 점수를 갖고 또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또 0점부터 6점까지 점수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자기의 증상을 객관화하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 점수표를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뭐 영어로는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전혀 증상이 없다 0점부터 늘 그렇다 5점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7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만점이 35점입니다. 최저점이 0점.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7점 이하면 아주 증상이 가벼워서 좀 더 두고 봐도 되겠다. 8점부터 19점이면 중간 정도 증상이 있으니까 좀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20점 이상이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요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데요. 아마 화면에 증상 점수표가 지금 나올 겁니다. 이 텔레비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앉아 계시는 방청객께서도 이 증상 점수로 내 점수가 얼마인지 이게 사실 여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그 자기 증상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자꾸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0점이고 나는 항상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 보고 2시간도 채 되기 전에 소변이 마렵다. 이제 우리 빈뇨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 있는 여성분들도 이 빈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또 소변을 보는데 소변 줄기가 자꾸 끊어져요.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방광이 제가 전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죽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변이 마려우면 방광에 배뇨근이 쭉 짜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 배뇨근에 문제가 있어서 배뇨근이 힘이 없어서 좀 짜다 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상으로 소변은 봐야겠고 아랫배에 자꾸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소변을 보니까 자꾸 소변이 아랫배 힘줄 때 쭈르륵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자 그러면 이제 0점에서 5점 체크를 하시고요. 또 평상시에 괜찮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급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 약해. 뭐 이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소변 볼 때마다 나는 언제나 시원하게 잘 봐. 그러면 0점인데요. 나는 매번 그래. 그러면 5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지가 않아요. 한참 기도를 해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주무시는 동안 우리 정상적인 경우는 안 깨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요, 소변은
우리 조물주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드셨냐 하면요. 평균 물론 이제 활동이나 소변 보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낮에는 하루에 한 1cc. 그럼 1시간이면 60cc죠. 그러면 한 서너 시간 되면 소변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200cc에서 한 300cc 사이 되니까. 근데 밤에는 우리가 잠을 좀 자야 되니까 1분에 0.5cc씩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한 8시간 자도 소변이 한 240cc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밤에 자꾸 깹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안 깨고 잘 잔다 그러면 정상. 이게 내가 5번 중에 한 번을 깬다 그러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다 해서 지금 아마 계신 분들 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점수가 20점이 넘어가면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불편한 걸 객관화시켜서 아이고 내가 뭐 아파요 막 이런 것보다는 내 점수가 몇 점이에요 함으로 해서 딴 사람들하고 비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40대 이후에 소변 보기가 불편해지면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이제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객관화된 증상 점수표, 소변의 줄기 하는 요속 검사, 또 남아있는 소변이 있는지,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론 하나하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병력 청취 그리고 신체 검사입니다. 자, 병력 청취가 뭡니까? 내가 아파온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언제 수술 받고 뭐 어떻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약은 언제부터 먹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뇨가 있는지 파킨슨 병이 있는지 뇌졸중이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파킨슨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 자체만은 제가 전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지 당장 어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난 나이가 들어서 그래하고 그냥 그래서 난 좀 이따 나는 뭐 치료받으려고 방치하다 보면 이게 뇌졸중이나 파킨슨氏병이나 또 당뇨 같은 질환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왜 우리가 아파온 우리 역사를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지금 일반적인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성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건 남성 호르몬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인 애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배뇨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뭐 먹는 게 없는지, 고혈압약도 일부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특히 감기약 같은 경우, 콧물 감기약 같은 경우는 배뇨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하나 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요도 협착입니다. 요도 협착은 말 그대로 요도가 좁아진 건데요. 뭐 산업재해에서 많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스트레들 인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봉 같은 게 이렇게 항문 사이에 떨어져서 요도를 손상을 한다거나 골반에 상처를 입거나 하면 이제 요도가 협착이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소변줄을 방광에 오래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요도 협착이 올 수 있고, 요즘은 드물지만 옛날에는 이제 특히 남성들에서는 요도염, 특히 임질,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요도 끝에서 이게 누런 고름이 나오는 임질이 있으면 후유증으로 요도 협착이 있어요. 이 요도 협착은 우리가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도뇨관, 간단한 배뇨관을 넣어봄으로 해서도 우리가 요도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혈뇨가 있는지, 소변에서 피가 나는지, 또 최근에 발생한 성기능 장애라든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병력 청취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배뇨 증상이 앞서서 우리 이제 증상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보고 야간에도 보고 금방 소변 안 나오고 이러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 급성요폐라고 소변이 꽉 차서 응급실에 옵니다. 119 타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사람마다 객관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 점수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신체 검사죠.
소변을 제대로 잘 배출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 안에 소변이 언제나 차 있죠. 만져보면 방광이 빵빵하게 만져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변을 배출시키는 외성기의 어떤 선천적인 문제나 또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없는지. 그다음 우리가 항문으로 이제 손을 넣어보면 제가 전립선을 만져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게 원래 전립선 크기보다 약간 작게 만져져서 전립선의 상태나 모양을 보는 거는 초음파 검사. 항문으로 초음파 봉을 넣어서 전립선 크기, 전립선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우리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전립선에 암이 있으면 아까 말한 그 매끈하지 않고 돌처럼 딱딱하게 만져지고 전립선 염이 있으면 손을 넣어서 만져볼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 다른 질환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인데요. 뭐 아주 기본적인 검사겠죠. 소변에서 피가 나는지, 담백이 오는지, 또 소변에 고름이란 거는 백혈구가 나오는 거를 고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녹뇨라고 하는데요. 소변 검사는 사실은 어떠한 소변 검사든 간에 아침 첫 소변이 처음 나오는 걸 조금 버리고 중간 소변을 한 100cc 정도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소변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하고 유사한 방광암이라든지 방광 상피내암, 뭐 요로 감염, 요로 결석 같은 질환을 우리가 다시 구별해낼 수 있어요. 혈뇨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방광염이 있어도 혈뇨가 생겨요. 이 혈뇨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뇨를 유관적 혈뇨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관적 혈뇨가 있는 분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병원에 금방 옵니다. 소변 봤는데 소변에서 피가 막 나오는데 병원에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미경적 혈뇨라고 색깔은 우리가 일상 보는 소변이랑 똑같아요. 우리 가장 그 건강한 소변 색깔은 우리가 맥주보다 약간 옅은 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기준 이상으로 적혈구가 있는 걸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를 다 해봐도 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노년이 되면 이런 현미경적 혈뇨가 있는 환자들은 한 5%에서 3, 4년 후에 다른 암이나 다른 요력의 질환이 발견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혈뇨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을 우리가 조금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소변 검사로 그런 걸 다 구별할 수 있으면 소변 검사만 깨끗하면 나는 건강하네요. 그거는 아니죠. 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우리 피 검사인데요. 전립선 특이항원 PSA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립선 특이항원은 전립선에서만 분비됩니다. 그래서 담백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정액을 액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전립선 특이항원의 측정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는 검사에도 유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고 우리가 이제 평균치를 하는데 이것보다 이상이 되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어서 사실 뭐 전립선암 요즘은 뭐 아버지암, 인자암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서 전립선암의 조직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는데 조직 검사 그러면 겁나죠. 옛날에 뭐 1박 2일 되게 부작용도 많았는데 요즘은 비교적 간단하게 요즘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들이 납병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입원해서 시술이나 적절한 처치를 받고 저녁에 퇴원하는 겁니다. 옛날에 1박 2일 하고 결과가 좀 늦게 나왔을 때는요. 조직 검사하고 1주나 2주 후에 외래 와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1주, 2주 동안 이 조직 검사한 분들은요. 자기 식구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혼자서 비극 소설도 하나 썼다가 내가 말기암으로 죽는 소설, 희극도 썼다가 뭐 잠에 잠도 못 자고 별일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검사하면 당일날 결과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가 좀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립선 MRI를 통해서도 이런 전립선 암의 진단에 여러 가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이 전립선 그 비대증에 있어서도 이 PSA 검사가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하는데 얼마나 잘 치료되고 얼마나 유용하고 치료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도 간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배뇨일지입니다. 배뇨일지 좀 생소하실 텐데 자기 소변 보는 거 일기를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3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소변을 봐서 그럼 내가 아침 6시에 소변을 봤는데 200cc를 봤어. 뭐 또 4시에 봤는데 얼마를 봤어. 밤에 자다가 새벽도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이 3일 동안 배뇨일지를 함으로 해서 환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상황을 의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소변 자주 보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배뇨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소변 보는 속도를 횟수를 1번 내지 2번 줄일 수 있는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특히 소변 자주 보고 야간에 소변 보고 사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뭐 형편없어지죠. 피곤하고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배뇨일지를 하게 되면 이분은 자주 보는데 진짜 얼마를 자주 보는지 또 밤에도 자주 보는데 얼마를 보고 소변량은 얼마인지 야간 단뇨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또 주간, 야간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방광 용적이 작아서 자주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노인에 있어서는 수면 장애.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 그 잠을 정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푹 못 잡니다. 특히 노인들 야간뇨는요, 깊이 수면을 못 하니까 작은 자극에도 깨요. 깨면 그냥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라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노인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또 야간에 나트륨 배설,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는 물을 끌고 나가니까 소변량이 많아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심장 질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흔한 게 노인성 단뇨증.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콩팥은 낮에는 1cc, 밤에는 0.5cc 이걸 조절하는데 우리 목의 생체 시계가 노인이 되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몰라서 낮에는 소변을 조금 보고 밤에 많이 보고 이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낮에 꼭 햇빛을 1시간 정도 보세요.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멜라토닌이나 여러 호르몬, 지금이 낮이구나. 또 항이뇨 호르몬도 지금이 낮이구나 해서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주무시는 시간보다 최소한도 3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 식사는 우리 옛말에 왜 그 아침은 왕후의 식단으로 하고 저녁은 거린의 식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저녁은 덜 맵고 덜 짜고 국찌개를 적게 좀 드시고 그리고 저녁 드시면서부터 주무실 때까지는 뭐 디저트로 과일, 야채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뭐 물을 적게 드시고 그런 과일, 야채 이런 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아침, 점심에 많이 드시고요. 또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후 2시 이전으로 드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밤 소변량, 특히 노인성 야간뇨의 밤 소변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깨는 거를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속 검사입니다. 요속 검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남자들은요, 내 소변의 굵기가 나의 남성의 능력하고 비례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농담할 때 내가 젊었을 때 화장실 가면 화장실 변기가 다 깨지고, 그죠? 또 우리 꼬맹이들은 서갖고 누가 소변 멀리 가나 막 시합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소변이 가늘어지는데, 야, 이거 내 나이에 이거, 물론 남들이 다 나이 들면 소변 가늘어진다는데 내가 몇 등쯤 할까, 소변 굵기로. 근데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제 객관화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뇨,
요 소변이 가늘어지는 걸 객관화해서 하는 검사가 그 요속 검사입니다. 이 요속 검사는 그냥 소변을 받는 특수한 기구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초 단위로 소변 양의 변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뭐 얼마를 받는지, 최대 요속이 어떤지, 평균 요속은 어떤지, 또 우리 시작부터 최대 요속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통상 한 100cc 내지 150cc 이상 소변을 봐야 그 사람의 정상적인 배뇨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속 검사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화면에 나오실 텐데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요속 검사입니다. 아마 이게 여자분 것 같아요. 이렇게 포물선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려져야 되고요. 아래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요속 검사. 보시면 뭐 봐도 보시죠. 긴 시간을 짧게 찔찔찔찔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속 검사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진단할 때도 쓰지만 우리가 치료할 때도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검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거하고 연관돼서 잔뇨인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다 방광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배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좀 남아요. 우리가 한 50cc까지는 정상 범위로 들어가는데 뭐 100cc, 200cc 이렇게 소변이 남아 있으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뭐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도뇨관 카테터를 넣어서 남은 소변이 얼마인지를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초음파를 통해서 남아 있는 소변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립선 크기가 어떨 것이냐?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는 아까 제가 손으로도 만져서 한 호도 크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정말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가 전립선의 크기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요. 물론 CT, MRI를 통해서 전립선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직장 초음파 촬영,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진 것처럼 초음파 탐색봉을 넣어서 전립선의 모양, 크기를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증상 점수표하고 어우러져서 이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약을 쓰더라도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을 쓸지 소변만 시원하게 보는 약을 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하고 BUN이라는 이제 수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서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장말 때 우리가 하수구가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막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이 밖으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방광에 있던 소변이 거꾸로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콩팥에 올라가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그 신부전으로 갈 수 있고 뭐 더 심해지면 투석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심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하고 BUN 이게 이제 하면 브라드 유레아 나이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체크함으로 해서 콩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또 이런 증상을 얼마나 우리가 객관화해서 알 수 있을지 배뇨일지에 대해서 배뇨일지 또 여러 가지 피검사 전립선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립선이 뭐고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고 증상이 어떻고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오늘 진단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진단한 걸 갖고 치료를 해야죠. 다음 주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강연도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